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동안 엔비디아 주도 장세였다가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대표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2.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S&P 500 지수 대비 이걸 갖다 초과하는, 그러니까 S&P 500보다 더 세게 움직인 종목의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이후부터 쭉 보고 있는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가장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몇 개가 이제 지수 끌어올린 거고 나머지는 되게 부진했다라는 거죠. 근데 빅테크 올라간 게 좀 가격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종목들로 넘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증시에도 같이 영향을 준 것 같고, 종목들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게 주춤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AMD가 오늘 주가가 제법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폭을 키우긴 했지만, AMD도 역시 뭐 최고점하고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최고점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지난 5월 30일 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이제 8일 연속 올라가면서 220달러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고 반도체주들이 주춤한 게,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성장은 좋은데 지금 이게 어떤 표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가총액이 높은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매출이 큰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큰 규모가 큰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밑에 깔려 있잖아요. 현재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규모가 크지 않은데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비싼 거 아닌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좀 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다른 종목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좀 쉬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계속 하락장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 제시하는 데도 많거든요. 오늘 BMO에서는 S&P 500 지수를 연간 4,550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들 대부분 다 완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존의 빅테크들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조정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달러 차트로 주봉을, 반도체는 봐야 된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200주선에서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여기서 공방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런 대형주들 볼 때는 달러 차트를 꼭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거는 어색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좀 올라가다가 이틀 연속해서 음봉. 사실 잘 보시면 3일 음봉이 5월 중순 이후부터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일 음봉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일 직전에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만기 하루 앞두고 외국인들 매도로 바뀌었죠. 다음에 이제 5월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굵게 칠한 데가 만기인데 그 전에 이틀 동안 매도로 바뀌면서 3일 매도가 나왔었잖아요. 다음에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때는 직전에 수급이 나쁘진 않았고 그 당일에만 이제 수급이 좀 나쁜 상태였고, 다음에 3월 9일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제 매도로 바뀌고 하다가 당일날 또 대규모 매도로 나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특징이 만기 주간에는 수급이 조금 꼬이는, 예, 그런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전기전자 주춤의 두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증시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나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경기를 갖다가 이제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중국 경기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 말고 한국에만 인도를 사자. 이렇게 됐다가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을 또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것도 일부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을 좀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완전히 주도를 했죠.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두 종목이 코스닥 8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한 1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상승폭의 80% 가까이를 2차 전지가 했다. 그러니까 테슬라 움직이면서 우리 증시의 2차 전지주가 움직이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제 좀 주춤거리고,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컸던 하루,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동시효과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매도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2차 전지 카테고리에 걸리는 종목군들이 뭐 거의 상단을 다 차지해 버렸고요.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는 전차, 사실 메인 종목이었던 종목군들인데 전기전자는 매도 그냥 한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뉴욕시에서 잘 훔칠 수 있는 차량, 이것이 현대차가 그런 차 만들었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라는 보도에 좀 밀렸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기관은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좀 오른쪽에 많이 가 있고,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 때문에 지금 매도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2차 전지,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이제 매수를 좀 했고요. 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종목군들, 뭐 BH라든가 아프리카 TV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이제 최근에 실적 턴 기대가 된다라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2차 전지인데 엔터주를 좀 팔았죠. YG가 오늘 뭐 GD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YG가 이제 매도가 나왔고, 근데 반면에 이제 SM은 또 매수를 했고, 그 외에 뭐 게임주라든가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가 될 때는 엔비디아가 AI 가지고 세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자금이 쏠리자 이렇게 됐는데, 침체 우려가 진정되고 나니까 경기 민감주들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주라든가 하여튼 이런 류의 기업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도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든 다 움직일 수 있는 핑계거리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엔비디아 vs 테슬라 요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대급으로 S&P 500에 대한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 배팅이 최근에 이제 늘어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안 빠져 있잖아요. 4,292를 넘어가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숏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4,292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포기하고 반대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요 구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요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만기 핑계인데 이거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FOMC뿐만 아니라 6월은 그냥 나머지 통째로 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7월 초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냥 순환매만 되는 거지 주도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 지난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것도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특징주로는 2차 전지인데 요건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의외로 1분기와 2분기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1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봤더니 연간으로 상승 마감한 해는 이제 이번에는 아직 결과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전에 11번을 봤더니 10번이 연간 상승을 했고, IMF 외환위기 터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던 1996년만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 2분기에 되게 많이 올라가서 하반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 4분기에 하락한 사례를 또 봤더니 2번밖에 없었어요. 2015년 요때 이제 한 6% 정도 하반기에 빠졌고, 그다음에 1996년도에는 하반기에만 거의 40% 빠졌던 해였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1, 2분기 올라가면 그 해 에너지가 연말까지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장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자체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수급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역시 고릴라 리서치에서 증시 분석 데이터 게시판에 오시면 요게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또 통계로 제가 이렇게 차트로 또 텍스트해서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되니까 또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그 내용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꾹꾹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